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PG 자쿠를 한번 꺼내봤는데, 이거 보신 적 있죠? 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델피 데칼 페스티벌 프리덤 작품 끝나고 제작을 했던 건데, 태극기 버전으로 만든 겁니다. 예전에 MG 자쿠를 한번 이렇게 만든 적이 있었는데, PG를 제작하는 김에 한번 다시 해보자고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오늘 디테일한 부분들 조금 제작했던 당시에 어떻게 작업이 들어갔고 뭐 어떻게 개수를 했고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우선 그때 이 헤드 같은 거를 만들 때 이 헤드를 만드는데 그때 반나절 넘게 시간이 소요됐었는데, 조립할 때 도색을 다 하고 나서, 이 문제는 LED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LED가 글쎄요, 이런 거를 뭐 그때 처음 해보기도 했었는데, 전선이 이렇게 볼트로 조여주면서 전선 피복이 벗겨지면서 거기 안에 이제 뭐 그런 게 이래 연결이 되고 뭐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그게 조립이 안 돼서인지 불이 안 들어오고, 그 배터리 케이스에 그 케이스를 닫으면은 불이 안 들어오고, 또 살짝 꽉 누르면은 또 불이 들어왔다가, 하여튼 좀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반나절을 씨름씨름 하다가 겨우 그때 작업이 됐던 겁니다. 지금 잘 들어오죠. 그래서 요 헤드 같은 경우는 조금, 원래는 조용히 그냥 둥글둥글한 그냥 머리인데, 여기 약간 이런 식으로 각을 조금 날려주고, 아트 나이프로. 그래서 안에 좀 보이게끔, 그래서 닫으면은 이렇게 조금 보이게끔 이렇게 작업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살짝, 얘는 해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살짝 열어서 이렇게 전시를 그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만들 때 원래 제가 이 버전으로 제작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컨셉을 처음에 잡을 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그때 꺼내놓고 컨셉을 어떻게 작업이 들어가지 하고 좀 고민을 하던 차에, 원래는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 국방색 그냥 그린 계열로 해서 좀 웨더링을 조금 하고, 약간 단순한 그런 이제 색을 분할해 가지고 좀 그런 느낌으로 그냥 흔히들 많이 보는 그런 자쿠 있죠. 그렇게 사병용으로 제작을 하려고 이제 처음에는 계획을 했다가, 부품은 이제 검수하던 중에 여기 헤드 동력선 쪽이, 그러니까 헤드 뭐 허리, 그 다음에 다리, 여기 동력선들이 있죠, 자쿠는. 근데 헤드 같은 경우에 동력선들이 왜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어봐도. 이것도 부품을 떼놓고 제가 박스에 그냥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집무사, 아니지, 집무사가 아니고 뭐야, 아오시마저 푸드트럭 그거 부품처럼, 옛날에 작업 한번 해보려고 저 뭐야 파츠를 한번 다 뜯어놨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뭐 작업 구상을 없이 그냥 작업을 막 시작하려고 그때 댐볐다가, 이게 뭐 좀 안 떠올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닫아놨다가 한 수년간 묵혀놨다 꺼낸 거여서, 그 이제 그때 뭐 프레임은 프레임대로, 외장은 외장대로 이렇게 제가 막 나눠는 놨던데, 이게 아무리 세봐도 동력선이 하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한하다 하면서 어떻게 이제 그걸 할까 하다가, 이제 개수를 좀 많이 해보다 보면은 뭐 좀 부품 하나 없고 소실되고 이런 게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뭐 대충 하면 되니까 이거를 똑같은 그걸 하나 뭐 만들어 가지고 끼워 넣으려 하다가, 그냥 이렇게 파손된 느낌으로 하나, 그 전선이나 이런 게 좀 튀어나오고 뭐 그런 느낌으로 구상을 해야겠다. 대신에 그러려면은 좀 많이 얘가 좀 전장을 많이 치르고 막 파손됐다 이런 컨셉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또 그쪽으로 옮겨간 거죠, 생각이. 그러다가
옛날에 한번 그 MG로 만들었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걸 좀 사이즈를, 얘는 PG니까 좀 업을 시켜놓으면, 또 보는 맛이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태극기 버전으로 한번 다시 만들었던 겁니다. 원래는 사병용이죠, 이게. 샤는 아니고, 사병용, MS-06F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헤드를 요런 느낌으로 그때 만들어야겠다 하고 이제 전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파손된 것처럼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겁니다. 요 안에 원래는 스프링이 들어가는데 굵은 전선하고 좀 얇은 전선 피복을 벗기고, 그리고 에나멜 선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파손이 돼서 동력선 케이블들이 막 드러난 그런 이제 느낌을 내봤던 겁니다. 이 실드 같은 경우도 앞에는 보면, 이게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좀 보이시죠? 앞에 실드를 조금 이렇게 니퍼로 잘라 가지고 막 파손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안에 모노아에만 이제 둥 드러나서 보이죠. 그래서 이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진 않지만은 이 실드를 약간 스모키한 불투명한 블랙으로 이렇게 도색을 좀 해가지고 조금 낡은 느낌도 주면서 안에 이렇게 파손을 좀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놨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저 동력선 하나 때문에 컨셉이 이렇게 흘러갔다고 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웨더링을 하고 뭐 이래도 이런 좀 하드하게 들어간 이런 작업은 잘 안 하다가 저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쁘게 나오긴 했는데 MG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하드하게 웨더링이 들어가면 좀 어색하죠. 왜냐면 사이즈가 그 사이즈 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PG는 뭐 원체 크니까 좀 이렇게 하드하게 들어가도 약간 뭐 어색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 이제 프라판 같은 것도 좀 잘라가지고 이런 뭐 디테일 같은 것도 좀 주고, 요런 데도 이게 원래 예전에 무슨 스파이크 이런 자쿠 같은 거 보면 어깨에 숄더 스파이크 같은 게 있죠. 그런 사제 부품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붙여놓고 이렇게 해놓고 뒤통수 보면 살짝 범블비 같기도 하고 이상합니다. 하여튼 뭐 어울리긴 해서 이렇게 해놨고, 그런 안테나도 정크 파츠를 어디서 찾아가지고 하나 붙여놨었던 거고,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그냥 하나 뭐 붙여놓으니까 좀 느낌이 살죠. 이렇게 보통 보면 자쿠나 이런 거를 개수해가지고 좀 디테일 작업을 할 때 많이 하시는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작업기나 이런 걸 보면 그 어떤 전차 이런 거 있죠. 아카데미제나 하여튼 뭐 그런 전차 부품들을 붙여놓으면 얘는 어차피 되게 밀리한 기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울리고 괜찮습니다, 보기가. 근데 그 전차 정크나 이런 부품 이전은 없어가지고 그냥 굴러다니는 정크들로 아니면 프라판으로 좀 그렇게 막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안에도 PG라서 얘는 다 해치가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콕핏 부분도 해치가 되고, 안에 보면은 파일럿이 타고 있는데 도색을 얘는 좀 그린으로 제가 도색을 했으면 잘 안 보이죠. 안에 이렇게 타고는 있습니다. 특이한 게 보면은 모니터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파일럿이 보는, 여기는 그냥 편광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언뜻 보면 뭐 화면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빛에 따라서 이렇게 해놨었고, 이거를 작업하면서 조금 뭐 다른 건담들도 마찬가지인데 좀 꽉꽉 차 있는, 외장이 덮어버리면 꽉꽉 차버리는 그런 기체들은 이런 고민을 뭐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제작을 할 때 이렇게 좀 해치가 많이 된다거나 뭐 아니면은 틈이 좀 많은 그런 것들은 뭐 이런 보이시나 실드 안에 이런 데도 그렇고 보면은 좀 드러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자동차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만약에 외장을 도색을 싹 맡겨버리면 어디 공장 같은 데다가, 그게 원래 예를 들어 흰 차였는데 뭐 빨간색으로
도장을 올리겠다 그러면 안에는 흰색이 다 있잖아요. 안쪽.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눈에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은 그런 기체들은 사실 좀 손이 많이 가요. 왜냐면 요런 데도 지금 보면 해치되고 이런데 안에 그런 데는 보면 이게 허연 도색 한 그게 다 보이잖아요. 원래 사출색이 얘 같은 경우는 또 그린이니까 뒤에 요런 부분도 그렇고 안쪽에 보면 그래서 요런 부분은 칠을 다 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에나멜을 이용하든지 하여튼 아니면 마스킹을 하든지 해서 안쪽은 또 블랙으로 그냥 새로 도색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야지 봤을 때 뭐 그 퀄리티감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차이가 나요. 이런 스커트 안쪽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거무쳐요. 안에 뭐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근데 저게 원래 그냥 화이트로 남아 있다든지 서페이스 색깔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원래 사출색이 남아 있다든지 이런 거보다 안에 저렇게 검게 한 번 더 칠을 올려버려야 안 어색하고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뒤에도 그렇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은 좀 손이 많이 가죠. 이제 저는 드러나는 부분 요런 다리 같은 부분도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전부 안에 블랙으로 다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게. 그래야지 안 그러면 여기가 딱 드러나면서 색이 안쪽 색깔이 보이고 이러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자 보면은 태극기 버전이라서 곳곳에 제가 이제 건공가미를 마스킹을 처리를 해가지고 새겨 놨었는데 앞에 요런 부분도 있고 요 스커트에도 여기 있고 여기 그죠? 그 다음에 다리에도 있고 원래 MG 같은 경우는 이게 실드에도 제가 했었는데 이거는 뭐 조금 다르게 작업을 하긴 했습니다. 요 앞에 보면 이런 부분 뭐 보면 좀 금속 부분처럼 금속의 어떤 좀 둔탁함 이런 게 많이 느껴지죠. 요런 게 그냥 별거 아닌데 그 리벳처럼 된 그런 뭐 디테일 파츠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예전에 어디 사놨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도 있길래 이런 거 되게 손 많이 안 가고 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장을 하기 전에 이제 서페이스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미리 붙여놓고 도색을 올려버리고 나중에 웨더링을 줘버리면 이렇게 되게 막 좀 둔탁한 철제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이런 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디테일업 작업이라고 뭐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밀리한 기체들 할 때는 상당히 잘 어울려요. 저런 게 보면은 곳곳에 이런 스커트에도 그렇고 이게 밋밋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보다는 그죠. 이런 거 하나 리벳 같은 것도 붙여가지고 도색을 하면은 되게 좀 무거운 그런 재질감을 좀 낼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저도 이게 웨더링이든 어떤 뭐 이런 부분에 있어 좀 정확하고 이런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그냥 작업하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니면은 또 여러 이런 모델러님들 작업하신 거 보면서 참고를 많이 하고 그냥 이렇게 배우는 뭐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주 잘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작업을 이 사람은 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스커트도 원래는 얘가 그냥 통짜배기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판이에요. 그런데 요런 이제 브라판을 좀 재단을 해가지고 요렇게 이게 예전에 보니까 그 신마츠나가인가 그 신마츠나가 자꾸 보면은 스커트가 앞부분이 이런 식으로 형상이 좀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갑을 조금 더 떼가지고 덜 심심하게 원래는 이 판 그냥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밋밋합니다. 이 PG 자쿠가 예전에 아주 뭐 한 20년 정도 뭐 전에 이렇게 발매되다 보니까 98년도인가 아마 그렇죠. 상당히 PG 치고도 통짜박 뭐 이런 파츠도 많고 분할도 별로 안 돼 있고 외장을 그냥 이렇게 해치는 되는데 다 씌워놓으면 되게 밋밋합니다 솔직히. 근데 또 장점은 그 당시에 이렇게 제작이 됐던 그런 반다이 뭐 PG들 보면 뭐 퍼스트 건담도 그렇고 마크2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안에 프레임이 상당히 멋집니다.
그래서 이게 100개 넣으면 사실 되게 멋있는데, 또 일부 이렇게 또 해치가 되니까 조금 보는 재미는 있죠. 사실 이렇게 몇 군데 파츠를 떼놔도 이쁠 것 같은데, 퍼스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좀 그런 장르들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보면은 워낙 안에 프레임이 이쁘다 보니까 이게 손이 상당히 요거는 좀 많이 갔던 그런 기체인데, 뭐 보이는 대로 일단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태극기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공가미들도 많이 형상을 마스킹으로 넣어놨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또 태극기 안에 이 건공가미도 있지만 안에 또 태극 문양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냥 이런 느낌으로 동력선 한쪽에는 자 여기는 이제 남쪽이니까 파란색을 제가 넣어놨고, 한 부분만 또 위에는 레드를 넣어놨고,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포인트죠. 이렇게 보면은 태극기 느낌이 나게끔 그냥 이렇게 보시면 건공감이도 들어가 있고, 파란색 빨간색 저렇게 남쪽과 북쪽을 나눠 가지고 저렇게 넣어놨고, 그리고 이 앞에 이런 부분도 이 들어간 부분이 좀 파츠가, 그때 제가 뭘 많이 썼냐면은 옛날에 반다이에서 그거 내준 자쿠 헤드인가 그게 있어요. 1대 그게 35인가 사이즈가 기억이 안 나네요. 30. 하여튼 그랬는데 그 자쿠 헤드에 있는 부품들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특히 실드 만들면서. 그러니까 요 실드에 보면 지금 이런 기계적인 부품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실드가 좀 커졌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부분들 좀 기계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 이런 게 그 자쿠 헤드 안에 있는 프레임 부품들이에요. 그게 가지고 있던 게 있어서 그것도 도색 초창기 때 제가 만들었다가 한번 눈 표현을 한번 해볼까 해서 스노우 부품들을 막 좀 썼다가 그게 마음에 안 들고 이래가지고 그냥 다 뜯어버리고 정크처럼 그냥 가지고 있던 게 있었어요. 그거를 여기 좀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봤었습니다. 한번 돌려서 좀 돌리면서 한번 볼까요? 베이스가 온 김에. 자, 보면은 요런 안쪽 부분도 제가 전선이나 이런 걸로 이제 조금 기계적인 그 느낌을 내려고 해놨고, 요런 손 부분도 그렇고 팔하고 손하고 이제 이렇게 안에 전선 같은 걸 조금 넣으면서 기계적인 느낌을 내려고 했었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잠깐 세워서 볼게요. 뒤에 이제 아까 요런 부분도 그렇고 이게 다 그 아까 말씀드린 자쿠 헤드에 있던 부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무장 같은 것들하고 연결하면서 그렇게 사용을 했었고, 보면은 이거는 무슨 그냥 고토부키야 그런 웹폰 파츠 같은 건데, 사실 이 PG 사이즈에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작고, 요 위에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웹폰 파츠인데 PG에는 좀 작다 싶을 만한 무장이긴 한데, 사실 이게 손에 그냥 들고 이렇게 쥐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대 100 사이즈나 뭐 그렇게 하면 좀 어울리는 그런 이제 무장인데, 이게 어깨가 좀 약간 휑한 느낌이 들어서 그때 뭐를 하나 올려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깨 정도에 올라가는 뭐 그런 무장으로 치면은 뭐 좀 작아도 이렇게 나쁘지 않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올려놨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동력 케이블도 여기 부속이 돼 있는 웹폰 파츠에 부속돼 있는 파츠들이고요. 한 가지 그거 한 거는 원래 이게 이 개수보다 좀 작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탄띠 같은 이런 게 조금 부족한데, 이게 예전에 몇 번 예전에 그 아스트레이 의뢰받을 때 많이 그 썼던 그런 부품이라서 이 쓰다가 남았던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추가로 더 연결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좀 짧아요. 다 해놓으면 몇 개 들은지 지금 모르겠는데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요 정도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이중으로 좀 연장을 더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길이가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기서 어떤 뭐 이런 동력 케이블들이 여기 연결된다 이런 컨셉으로 전선 같은 것도 막 해놨고, 이런 부분도 이거는 사실 연질 비슷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 케이블 같이 생긴 게 연질처럼 약간 그런 건데, 우리 빔사벨 같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어디 건담 이런 데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우리 아들 옛날에 레고 거기 파츠들 보니까 이런 게 좀 있길래 그걸 잘라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작업을 해놨던 겁니다. 이런 부분도 뭐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외장에 약간 덧대놓은 형식이죠. 그냥 뭐 강화 파츠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브라판을 넓게 하나 잘라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또 얇게 잘라서 붙여놓고 도색을 올려놔 버리니까 마스킹을 해서 조금 밋밋한 느낌보다는 그래도 더 심심하죠. 그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하고 요런 요 부분은 도색을 하고, 이것도 이게 뭐 파츠 하나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게 하나 다거든요. 그래서 외장이 좀 심심한 감이 있어서 웨더링을 막 작업을 하다가 다 해놓고 이 좀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래가지고 해놓고 좀 뭔가 심심해 보이길래 이렇게 그냥 세필붓으로 그냥 그려놨던 거고, 이렇게 보시면 요런 발 부분도 제가 이제 이런 프라판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외장이 덧댄 느낌으로. 그래서 보통 탱크나 이런 전차 같은 그런 밀리 부품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작업을 하세요. 다들 보면은 그렇게 해놔도 상당히 어울리거든요. 자쿠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프라판을 재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 위에 이렇게 또 씌우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형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제가 붙여놨고, 요 위에 이런 부분도 그 런너하고 이런 거 잘라가지고 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웨더링을 좀 해놓으니까 쇠 느낌 나긴 하죠. 요런 안쪽은 좀 보자. 요런 안쪽 요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메탈 파츠를 하나 꼽아 놓고 마감 엣지가 이제 쑥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엣지가 하나 있으니까 좀 덜 어색하게 그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얘기할 게 많은데, 사실 MG도 그렇고 PG도 그렇고 머신건에 요 안에 보면 탄창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스킹을 해서 이렇게 도색을 해 놓으면 뭐 이건 어렵지 않거든요. 요 부분 전체 이제 우리 그냥 실버로 올려 가지고 이런 골드를 올리든지, 아니면 뭐 실버로 올리는 게 아니지 참, 블랙을 올려서 골드로 재현을 하고, 요 안에는 뭐 쿠퍼나 아니면 조금 더 강한 골드를 올려 가지고 이렇게 탄 같은 거는 만들기는 쉬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안쪽 사이사이 까만 부분은 이제 워싱을 하는 거죠. 에나멜 블랙 같은 거로 해서 이렇게 싹 닦아내면은 요런 느낌이 나요. 요런 부분은 되게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색을 하시는 분들은 문제는 이제 커버가 닫혀버리죠. MG도 그렇고. 닫아나면 상당히 이 아깝잖아요. 이렇게 해놓은 게 자기만 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좀 열어가지고 보여드리겠다 해서, 예전에는 MG 같은 경우는 이 커버를 닫아놓고 커버 자체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한 반 정도, 그래서 반은 덮여 있고 반은 이렇게 뚫려가지고 이걸 보이게끔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뭐 보는 거에 따라 이제 뭐 그럴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제가 요 가운데 패널 라인으로 이렇게 좀 끊어 놨는데, 요 사이 부품을 이렇게 힌지처럼, 그 정첩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 힌지 같이 이렇게 이제 열렸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열었다 닫았다는 안 되고 지금 이렇게 그냥 개방 상태인데 고정으로
요만한 힌지가 찾아보면 어디 뭐 알리나 이런 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형 사이즈가 뭐 한 3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있으면은 그렇게 작업을 해볼까도 했는데 또 그거 하나 때문에 뭐 찾아가지고 주문하려니 그렇고 또 찾아보니까 다들 좀 크고 좀 작은 게 한 6mm인가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운데 요 브라판으로 재단을 해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메탈 파츠를 하나 꽂아놓고 요 사이에 이제 황동선으로 이렇게 관통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길이가 요 끝에서 한 요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 가지고 순접을 그냥 붙여 넣어서 고정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요렇게 뚜껑이 있던 게 열려 있다,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거 볼만하죠. 이렇게 닫아 놓은 것보다 이게 상당히 이게 안에 이게 디테일해서 이렇게 도색을 해서 열어놓으면 이쁘거든요, 이 자쿠는. 이런 부분도 다 이제 브라판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좀 더 심심하게 그렇게 이제 작업을 했던 겁니다. 요 안쪽 발 안쪽에도 브라판으로 좀 추가 장갑을 더 떼놨고, 그래서 안에 이런 자 프레임들은 살짝 해가지고 워싱을 조금 주고 그러면 이런 조금 입체감이 좀 더 살아나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요 앞에 같은 경우도 탄흔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저 핀셋을 불에 달고 가지고 좀 이렇게 꾹 눌러가 찢어 가지고 쭉쭉 이렇게 옆에 찢긴 느낌도 좀 주면서 그 위에 이제 에어브러쉬로 여기 좀 블랙을 살짝 가볍게 탁 날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웨더링을 준하면은 이런 쇠가 좀 파인 그런 느낌을 저는 이렇게 냈었어요.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보면 이게 뭐 그 뭐야 빔사벨이나 이런 게 맞으면은 보통 이렇게 안 되고 그냥 썰려버리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이제 같은 머신건 계열 뭐 이런 단원이라 생각하고 요 구경하고 비슷한 사이즈로 이렇게 그냥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 앞에 이런 부분도 이게 보면은 얘가 그거거든요. 황동선이거든요. 황동선을 이렇게 약간 구부려 가지고 요 사이 이제 이런 거는 브라판이고 여기 구멍을 뚫어 가지고 앞뒤로 메탈 파츠를 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약간 동력선 여기 약간 보호 가드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했던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부분 이 자쿠 요번에 만들면서 얘는 좀 전체적으로 많이 상처를 많이 줘놓고 작업을 했었어요. 이런 뭐 전부 이렇게 찢기고 긁히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래 놓으니까 조금 느낌이 삽니다. 이게 그냥 원래는 MG 사이즈나 이런 거는 이 정도로까지는 안 하고 보통 그냥 칠이 좀 까지고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보면 허벅지 라인 같은 경우도 여기는 원래 이게 해치는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렇게 닫히거든요. 이쪽처럼 이렇게 그냥 되는 부분인데 요 안에 이제 런너를 좀 잘라 가지고 얇은 런너하고 황동선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살짝 열린 느낌 이렇게 보면 보이시려나 이렇게 그냥 열어진 느낌으로 그냥 연출을 하려고. 요 안에는 폴리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꽉 꼽아서 그냥 심어놔서 요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열려 있으면서 안에 실린더도 보이고 요런 느낌을 내려고.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뭐 그거 하다 실증 난 다음 얘를 그냥 떼버리고 다시 닫아버리면 닫힙니다. 이게 폴리캡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열려 있는 영상으로 해봤었고 그래도 이게 뭐 보면 되게 좀 어째 보면은 참 심심한 킷인데 피지치고도 이렇게 또 부분 해치가 되니까 또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때문에 예전에 아마 저 우리 뭐야 RX-782 퍼스트 건담도 그렇고 이런 부분 해치가 되는 느낌이 좋으니까 이 피지가 아마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MG나 그런 데서는 그런 뭐 기체들이 많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당시에는 PG 자쿠라든지 PG 퍼스트가 상당히 요런 해치되는 부분 때문에 인기가 있었을 겁니다. 외장은 밋밋해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밀리한 기체는 조금 이렇게 손을 봐가지고 웨더링을 준다든지 약간의 어떤 디테일 파츠들을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손 부분에도 이렇게 위에서 새어 나오는 이런 전선 같은 거를 별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 심어 놓으면 그냥 밋밋한 것보다 좀 느낌이 사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스파이크 같은 경우도 조금 파손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그죠? 어디 찍혀가지고 쇠가 많이 막 다른 느낌 뭐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내봤고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그래서 작업할 때 이런 립버로 여기는 좀 잘라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크롬 실버 같은 걸로 드라이 브러싱을 해 놓으면 되게 리얼하게 이런 쇠질감 같은 게 납니다. 도장이 까지고 안에 쇠가 드러난 느낌. 그렇게 작업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동력선 같은 경우는 얘는 이 다리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다 그 저게 뭐지 스프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동력선이 이게 좀 너무 과하게 이렇게 옆으로 쭉 넓게 돼 있는 느낌도 나고 이래서 하나를 빼버릴까 하다가 하나를 빼보니까 또 이상해요. 이렇게 또 이런 느낌이 안 나고 너무 뚝 떨어진 느낌. 그래서 아마 반다이에서도 뭐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안 해놨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원래대로 그냥 꽉 채워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를 사실 뭐 만약에 뭐 저처럼 예전에 헤드 하나 아까 분실했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하나 없다 그러면은 빼도 그렇게 이질감이 있던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력선이 일반 우리 MG나 이런 자쿠보다는 좀 옆으로 퍼져 있는 느낌 그런 게 있었고 이 LED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상당히 PG는 좀 볼만하네요. 그죠? 요게 제 영상의 쇼츠도 그렇고 뭐 롱폼이라 해봐야 그때 한 4분짜리 3분짜리 그런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기하고 같이 담아서 사진을 편집해서 올린 게 있었는데 상당히 이게 조회수가 많은 거 보니까 이게 그래도 PG고 하다 보니까 요런 또 장래가 없고 이래서 그랬는지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꺼내가지고 이렇게 실물을 좀 보여드리려고 자쿠를 꺼내본 겁니다. 이게 저도 만들면서 느끼긴 했는데 원래 그 사출색 자체에 그냥 그렇게 스트레이트로 도색을 해놓는다 치면은 사실 이게 뭐 좀 뭐랄까 맹해 보입니다. 애가 자쿠가 좀 이렇게 귀여운 맛은 있는데 뭔가 좀 멋있다 이런 느낌은 안 오는 게 왜 그러냐 보니까 일단은 이 헤드 자체가 이렇게 저는 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 안 돼요. 이게 붕 떠 있습니다. 완전. 그래서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헬멧하고 목하고 요 가슴 끝하고 여기가 공간이 붕 떠서 그냥 바보같이 이렇게 있어요. 고개가 숙여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띵뚱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멍청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숙여 놓으니까 그래도 그런 느낌이 안 나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보이시려나? 그래서 이거를 뒤에를 그냥 아사리 저걸 했어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손으로 돌려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안에 이제 프레임 골조들도 좀 보이고 잠깐만 어떻게 보여줘야 되려나? 까만색이라서 이게 전선이 이렇게 보면 좀 보이시죠? 이렇게 전선 케이블로 하나 둘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해가지고 이게 조금 뭐랄까 이게 전선이 부드러운 재질이 아니라 좀 빳빳하게 딱딱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요 위에 심고 밑에 심고 이래가지고 고정을 시켜놔버린 거예요 그냥 들리게끔.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어떤 그 안에 프레임에 의해서 이렇게 좀 고개가 실린더처럼 밀어서 숙여진 느낌이 언뜻 보면 나는 거죠, 그죠? 요 안에 요런 목 프레임이 있으니까 여기는 뭐 붕 들어줘가지고 얘가 고개를 숙인 느낌처럼 이게 만약 텅 비어 있으면 이상할 건데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크게 이질감이 좀 안 들면서 고개는 푹 숙여질 수 있게 이렇게 고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덜렁덜렁 안 합니다. 원래는 이게 없으면 이렇게 안 돼요. 이게 푹 숙여져요. 요 안에 보면 지금 요 폴리캡이 하나 보이죠? 요 회색깔. 이게 요 안쪽에 이렇게 탁 꼽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딱 꼽히면은 지금 이거 봐도 언뜻 한 1cm 넘어 보이는데 들린 게 안에 딱 꽂히면은 얘가 고개를 푹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 숙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고개를 푹 숙여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보기가 덜 이상하고 좀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죠?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숙여지지가 않습니다. 원래 자쿠가. 그래서 한번 작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런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여 주시면 좀 더 묵직한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했었고 무장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단촐하게 들어 있거든요 원래. 그래서 뭐 커스텀 셋이 그 따로 그 별매로 예전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거기는 보면 뭐였지? 클리어 파츠도 좀 있고 바주카도 있었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기본 요 그냥 박스에는 무장이 뭐 단촐해요. 그러니까 요 머신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끼 있죠 그거 그 뭐랍니까 도끼 하나 들어있고 그게 단데 저 같은 경우는 요 머신건을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여기 원래 달게끔 돼 있는데 그 도끼를 그게 달아버리니까 좀 너무 뭐랄까 포징도 안 나올 뿐더러 이게 너무 꽉 차가지고 요 틈새가 이렇게 벌릴 수도 없고 그냥 딱 닫아야 되고 다리도 많이 못 벌려요 그것 때문에. 그럼 다리로 거의 일자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꼽힙니다. 그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갑자기. 하여튼 그 도끼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다리를 좀 쩍벌해서 이렇게 자세 잡고 있는 이 포징이 잘 안 나와요. 그거는 여기 꽂히기 때문에. 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누라가 와가지고 잠깐 인사한다고 영상을 잠깐 끊었었습니다. 다시 이어서 하자면은 히트호크죠.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히트호크를 여기 달면은 스커트에 여기 조인트에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 이렇게 스커트를 조금 얘도 옆으로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정면에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얘가 스커트가 완전히 그럼 닫혀야 되고 일단은 그리고 팔도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안 되고 팔을 벌려야 돼요.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안 벌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굳이 해서 어정쩡한 자세로 하자니 좀 그래서 그냥 그 히트호크는 뺐습니다. 어차피 그냥 요렇게 전시할 목적으로. 모노아이 LED는 잠깐 이제 꺼놨습니다. 그리고 요런 뭐 일단 프레임 자체가 이런 예전 PG들은 참 이뻐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인 해치를 해놓는 게 전시할 때 조금 닫혀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전부 해치를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할 목적으로 그냥 히트호크는 안 만들었어요. 그냥 그렇고 이렇게 쭉 보시면은 확실히 조금 이 지금 휴대폰이라서 그냥 한 배 줌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두 배로 당기면 조금 뭐 실물에 가깝다고는 하던데 그래도 이 실물 그런 느낌은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는 이게 좀 왜곡이 되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훨씬 이거보다는 빵이 크고
확실히 MG나 이런 사이즈들하고는 이 보는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피지가. 그래서 뭐 피지는 피지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사병용으로도 이렇게 좀 웨더링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기본 원래 사출색 있는 그대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샤아랑 또 다르게 약간 사병용은 또 사병용 맛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맛이. 요렇게 재밌었습니다, 이거 할 때. 그래서 이게 만들어서 그 당시에 저기 뒤에 어디 선반 위에 그냥 올려놓고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 봐도 상당히 존재감이 있고 좋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가장 최근에 만들었지만 또 이때까지 만든 것 중에도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그런 작품으로 저는 남아 있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단출하다 싶어도 옛날 피지라서 그래도 피지는 피지입니다. 이게 진짜 느낌이 확 달라요, MG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 화이트 도장에 다 하고 나서 웨더링을 잘 할 때 이런 약간 질감 느낌이랄까? 파츠들 이런 데 보시면은 다 대부분 이런 질감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보면 조금 우둘투둘해 보이기도 하고, 그죠? 표면이. 요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면은 요거까지 하고 제가 뭐 마무리를 할게요. 보통 이제 명암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목이 지금 좀 잠겨가지고 명암을 이렇게 일단은 넣어서 하셔도 되고 웨더링을 이렇게 하실 거라 치면은 뭐 크게 안 넣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넣으면 조금 더 그 입체감이 사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넣고 하는데, 보통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습관인지 배울 때부터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런 화이트 외장으로 도색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아도 일단 표면을 전체적으로 저는 그냥 블랙을 올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쨍한 어떤 화이트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 보면은 조금 어둡습니다. 일반 퓨어한 화이트보다. 그렇죠. 우리가 블랙 위에 어떤 색을 올려도 그 원색의 느낌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픽스 도색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뭐 차폐력이 되게 좋은 저 피니셔스 제품이나 파운데이션 화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쓰시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뭐 가야노츠 예전에 화이트 남은 그런 걸 그냥 씁니다. 그래서 일단 블랙을 다 올려버려요. 그냥 엣지만 뭐 보통 그 명암도색 하시는 분들 보면 요런 가장자리 요런 엣지 같은 데만 이제 블랙을 올려가지고 명암을 막 넣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덮으면 여기는 조금씩 끄디끄 검게 남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올려버려요, 일단. 그래서 블랙을 상당히 많이 쓰는 편입니다. 뭘 만들든 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이어나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부 부분부터 해서 이제 화이트를 막 올려가지고, 가장자리는 조금 얇게 놔두면서, 올리고, 또 중첩에서 말리고, 또 올리고, 말리고, 또 올리고,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싹 덮어요, 전체적으로. 서페이스 하듯이. 그러면은, 그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화이트를 중첩에서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한번 걸려 뿌리듯이 다 올려도 가장자리는 좀 너무 쨍하게 그 블랙이 안 남고, 너무 이게 또 진하게 이렇게 남기는 게 또 예쁠 때도 있는데, 물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이 화이트 베이스보다는 약간 레드 계열 그런 거는 가장자리가 좀 많이 검게 남아있으면 좀 더 이쁜 느낌이 있는데, 흰색 계열 이렇게 도색할 때는 그냥, 좀 이게 티가 날 듯 안 날 듯 저는 좀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자리보다는 그래도 중앙부 부분을 좀
많이 중첩을 해서 하얗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클리어 뿌리듯이 한번 다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색깔이 다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자리는 좀 가운데 부분에 비해서 어두운 그런 게 남고 중앙부 부분은 갈수록 밝아지고 중첩을 올릴 때 여기가 제일 밝을 거고 감에서 조금씩 어두워지겠죠. 이제 그렇게 보통 여러 겹을 올려서 여기 보면 좀 이제 그런 표가 좀 나죠. 약간 거뭇거뭇하죠. 이게 워싱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 좀 뭐 더 묻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른 데 비해서 좀 여기가 좀 많이 보이네요. 그죠? 요렇게 이제 명암이 약간 들어가도 예쁘고 사실 그냥 뭐 안 해도 웨더링을 하면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냥 보는 느낌에 따라 조금씩 다른 부분이에요. 그냥. 그래서 요렇게 일단 베이스 작업을 기본 색을 요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요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명암을 해도 뭐 안 해도 큰 차이는 일단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워싱을 이제 한번 올리는데 필터링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워싱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아크릴 계열도 예전에 뭐 쓴 적도 있고 뭐 기체에 따라서 덜은 아크릴도 한번 써보고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에나멜로 딱 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설명을 좀 해보자면은 어 글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에나멜을 블랙을 조금 신너에 묽게 되게 희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패널라인 액센트 있죠. 다미아까 패널라인 액센트를 그냥 소량 조색 접시에 부어가지고 붓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펴 발랐어요. 파츠마다. 그러니까 이걸 조립을 다 해놓게 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어디 쓸려 나간 자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리얼하게 현실감 있게 될 수는 있는데 작은 기체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MG나 뭐 그 이하 144분의 1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립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워싱하고 막 드라이 브러싱하고 뭐 이렇게 웨더링을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는 좀 크고 이러다 보니까 한 방에 제가 이걸 다 만든 게 아니고 그때 다리 만들고 그다음에 스커트 만들고 가슴 만들고 뭐 헤드 만들고 뭐 이런 부분으로 그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워낙 크고 뭐 그런다 보니까 부품도 좀 많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 해놓고 하는 게 이질감도 덜하고 좀 자연스럽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 실드는 조금 더 진하게 됐죠. 요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 하면은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때타고 웨더링 된 뭐 좀 그런 컨셉이다 보니까 뭐 일괄적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뭐 넘어간 부분인데 사실 요런 부분을 지금 얘가 조금 어둡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해놓고 하면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어가자면은 기본 아까 베이스 도색을 했죠. 그 다음에 워싱을 할 때 아까 저는 이제 패널라인 액센트 그거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블랙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츠마다 싹 발라요. 붓으로. 조색 접시 이런 데 좀 덜어가지고 그 안에 액센트 자체 있는 붓은 좀 너무 얇고 이게 하루 종일 걸립니다. 바르려면. 그래서 조색 접시에 조금 부어서 큰 평붓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랐어요. 그러니까 파츠마다 따로따로 발라가지고 그러면 검게 돼요. 얘가 거기서 쫄면 안 됩니다. 그냥 검게 돼도 상관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경험상 해보니까 뭐 도움이 이게 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걸 조금 빨리 바르자마자 건조가 되기 전에 바로 닦아버리면은 그 에나멜 신나를 묻혀가지고 다시 붓으로 닦아버리면은 면봉이나 이렇게 안 되고 거의 다 닦이고 아주 약간 소량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내는 또 느낌이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하면서 제가 뭐 테스트를 그때 하게 됐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많이 닦여요. 그래가지고, 한 듯 안 한 듯 그냥 이렇게 되길래 좀 작업하는 그 양에 비해서 결과물이 좀 약간 의미 없는 느낌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작은 사이즈들을 뭐 MG 사이즈나 그런 거는 해놓으면 바로 닦아도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자연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좀 하드하게 들어갔잖아요. 애들이 그런 컨셉으로 처음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너무 의미 없는 좀 그 정도까지 결과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때가 많이 탄 느낌을 좀 내보려고 막 했었는데 이거 말고 아크릴 물감으로 된 저 아크릴 계열로 된 그 또 워시 해가지고 이런 제품이 있어요. 그 제조사가 어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워시 이렇게 적힌 게 있는데 그것도 옛날에 산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면은 이거 완전 누래져 버려요. 이게 닦아도 잘 안 닦이고 조금만 시간 지나버리면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는 적용하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그 패널 라인 액센트를 다시 한번 더 바르고 조금 완전 건조될 정도로 한번 놔둬 봤거든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러면 무광처럼 이렇게 그냥 꺼멓게 돼버립니다. 얘가 파츠가 건조가 돼버리면.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에나멜 신나를 붓에 묻혀가지고 휴지에 닦아가면서 막 이제 지워 나가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렇게 많이 보시면은 좀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면 흰색 도장이 희끗희끗 지금 이런 뭐 녹이 흐른 자국 이런 거 말고 빛을 좀 가려보면 더 잘 보이려나? 이런 느낌. 꼼보처럼 울퉁불퉁해지죠. 이런 스커트도 그렇고 보면은 팔 같은 데도 그렇고 조금 우둘투둘해 보이는 도장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원했던 거예요. 여기도 스커트도 보시면은 그래서 이거를 좀 건조를 많이 하고 나서 이렇게 닦으니까 요런 질감이 나요. 이게 제일 잘 표현된 데가 아까 그 뒤쪽인데 사실 다리 부분 보면 요런 다리 뒤 장갑 요런 데 보면 보이시려나? 그죠? 되게 우둘투둘해 보이죠? 흰색 도장이 많이 좀 우둘투둘하게 요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에나멜 자체가 어차피 마감재가 그 위에 클리어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 에나멜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섭이 없을 거라 생각되긴 해도 라카 계열 그 도장이 사실상 그 에나멜 신나로 계속 닦으니까 일부 이렇게 닦인단 말이에요. 원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 닦으면 신나가 많이 이게 침투가 되면은 클리어 저 라카라 해도 그게 좀 벗겨집니다. 이렇게 아마 그런 효과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조금 건조가 된 다음에 닦아내니까 그 닦아내기가 어려울 뿐더러 건조가 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신나도 많이 침투가 되겠죠. 처음에 건조 안 되고 바로 닦아냈을 때보다 몇 번 계속 닦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에 클리어가 살짝씩 표 안 나게 벗겨지나 봐요. 그래서 약간 이런 우둘투둘한 질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후에 이제 워싱을 들어갈 때는 뭐 헤드도 그렇고 전부 다 약간 다 건조를 시키고 한참 좀 놔놨다가 나중에 닦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0분의 1 사이즈 이런 거 하실 때는 약간 이렇게 하면 너무 지저분해져 버릴 거고 조금 그거는 바로 올렸다가 촉촉할 때 그냥 바로 닦아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안 할라 해도 완벽하게 다 닦기가 어렵거든요. 붓자국이 나니까. 그래서 면봉으로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면봉으로 하면은 또 좀 붓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저는 면봉을 안 썼고 그냥 붓으로 닦아냈거든요. 전부 다 평붓으로. 평붓도 약간 좀 너무 부드러운 그런 소리돼 있으면은 좀 잘 쓸려가지고 다 닦여버릴 거고 조금 약간은 거친 우리 그냥
칫솔, 좀 부드러운 칫솔 있죠. 너무 딱딱하지 않은. 그 정도 결이 있는 그런 붓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붓보다는, 뭐 저는 물론 다이소 붓을 그냥 사용하긴 했는데, 보면 아주 부드럽진 않아서 그런지 이렇게 닦아내니까 조금 거칠게 닦여서, 그렇게 큰 사이즈들은 좀 이제 건조 시간을 두고, 나중에 좀 닦을 때는 힘들어도, 그렇게 닦고 나면 이런 좀 질감 자체가 느낌이 확 더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워싱을 저는 그렇게 했고, 그렇게 이제 표면 처리를 다 한 다음에 보면 이제 제작을 할 당시에 이렇게 좀 부분 제가 닛보로 막 파손시키는 데가 있잖아요. 긁고 찢고 막 해놨는데, 찢기고 뜯겨 나가고 약간 찍히 뭐 어딘 요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 데는 나중에 이제 뭐 녹물이 좀 이렇게 흘러내리고 부식도 되고 아무래도 도장이 까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녹표현 좀 해주고, 녹표현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그걸 설명을 드리자니 좀 그런데, 여기에 썼던 방식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했던 게 여기에 그 페널라인 액센트, 그 다크 브라운 계열 있죠. 좀 더 진한 브라운 있죠. 그거를 일반 브라운으로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다 이제 건조가 되고 나면 무광 상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예, 콕콕 찍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 러스트라고 완전 녹 표현하는 그런 또 저 도료가 있어요. 에나멜로 된 거. 아크릴도 있으려나? 하여튼 러스트 자체를 좀 이렇게 붓으로 세필이나 이런 걸로 톡톡톡톡 찍어줘도 되고, 그냥 저는 둘 다 사용했어요. 러스트도 쓰고 페널라인 액센트 브라운도 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녹이 슬어서 부식이 된 이런 느낌은 러스트를 썼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녹물 같은 이런 느낌은 그 페널라인 액센트를 썼고, 그렇게 해서 뜬금없이 어디 아무 때나 이렇게 막 녹이 줄줄 흐른 것보다는 이렇게 좀 미리 찍힌 자국 있잖아요. 상처난 부위를 위주로.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느낌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점을 하나 처음에 딱딱딱 찍어 가지고 살짝 말린 다음에 그 에나멜 시너를 그 붓에 묻혀 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싹싹 좀 쓸어 주면은 이런 느낌이 납니다. 약간 포인트라고 할 만한 게, 그렇게 이제 녹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녹물이 쭉쭉 흐른 느낌을 낼 때, 요런데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묻힌 다음에 평붓이다 치면은 붓을 너무 이렇게 딱 그 눕혀가지고 그대로 쓸어내면은 이런 느낌이 잘 안 나고, 약간 세워요. 세로로 세워가지고 꾹 누르지 말고 붓을 살짝만 대가지고 밑으로 촥 이렇게 꺼버리는 게 스냅으로.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 잘 나요. 너무 붓을 가까이 대가지고 꾹 누르면서 닦아버리면은 이런 느낌이 잘 안 나고 다 닦여버리거든요. 살짝 갖다 만대가지고 거기 요 찍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 페널라인 액센트든 러스트 도료든 점으로 톡톡 처음에 붓으로 찍어 놓은 자리에다가 평붓을 살짝 이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스냅으로 이렇게 밑으로 착착 이렇게 꺼주면은 달동말동하게, 그러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쭉 진하게 내려왔다 싶으면 에나멜로 신나만 묻혀가지고 에나멜 신나만 묻혀서 좀 더 닦아버리면 되고, 수정은 간단하니까. 그죠? 요런 깊게 파인 상처 같은 거는 그 안에 그냥 녹이 쓸었다는 느낌을 주면 되는, 이렇게 보면 좀 전체적으로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진짜 저 밀리 우리 하시는 분들이나 보면은 굉장히 리얼하게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좀 이게 뭐 잘한다 못한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건데,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저같이 약간 초보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도
그런 방법으로 좀 가볍게 할 수 있다 고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되게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많이 작업해 보신 분들은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특정 어떤 포인트나 이런데 어떤 느낌으로 하니까 살더라 이게 느낌이,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작업이 좀 과하게 되더라, 이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경험도 그런 부분은 좀 적고, 이렇게 웨더링을 주로 많이 하진 않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뭐 안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기본 그냥 맥스 도장만 좀 이렇게 하다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복 한 6, 7년 지났죠. 지금 안 하다가 제가 손 놓고 있다가 올해 하반기 들어서 그냥 뭐 한번 그냥 재미삼아 또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러다가 먼지 쌓인 것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서 그냥 해본 거예요. 몇 번 거의 하면서 지금 다 대부분이 한 몇 개 빼놓고는 다 이렇게 좀 웨더링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하다 보니 저도 이제 좀 배우게 되고 하면서 스스로 좀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하니까 좀 이게 과하구나, 이렇게 하니까 좀 쉽게 되구나, 뭐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그래서 요 부분 무장 같은 경우는 저거예요. 그 옛날에, 지금 이게 MG로도 나왔다 그러죠. 그 풀 메카니스 땐가? 그냥 1대100 옛날에 발바토스 루프 있죠. 뭡니까? 루프스입니까? 그거 보면은 요 무장 거기 있는 거를 그 정크가 있어서 여기 또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개조나 개수나 이런 거를 할 때 어떤 사이즈감에 맞지 않는 파츠나 이런 거를 뭐 신경을 좀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덜 이질감이 있거든요, 할 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1대100 사이즈를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메인 무장 이런데 그 하기에는 좀 작죠, 얘가. 구경도 그렇고. 근데 또 이런 실드 같은 데는 요런 게 하나 장착이 돼서 요 옆에 요런 어떤 부품들이 얘를 구동하기 위한 안에 어떤 뭐 그런 작용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거라 컨셉을 잡고, 이런 죄송합니다, 목이 이상하게 계속 잠기네. 요런 실드에 붙는 무장 같은 경우에는 좀 작아도 이렇게 요런 게 있을 법하잖아요. 그래서 어울릴 만한 그런 좀, 예를 들어 이게 너무 작은 RG 같은 그런 데 들어가는 거 붙이면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해보니까, 그래서 아까 요런 웹폰 파츠 같은 것들도 원래는 이 사이즈 게 아니라고 그랬죠. PG 사이즈가 요 좀 작은 거에 어울릴 만한 것들인데, 그래도 이젠 위에 있는 게틀링하고 얘하고는 사이즈감이 같은 거니까 그렇게 두 개를 하면서 뭐 스커트에 이런 탄창 분배하는 이런 탄창함이라 해야 될까? 그런 게 요런 데 하나 있다 뭐 예상해 보면은, 이게 또 이 PG 스케일 만하게 예를 들어 이게 너무 크게 막 이래 있는 것보다는 요 정도 적당하지 않을까? 탄창이 이렇게 있어서 위에 게틀링으로 연결되는 뭐 그런 생각해 보니까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놨었고, 이것도 만약에 너무 작은 게 들어가 있으면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해보니까 아까 발 같은데 여기를 한번 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런 데는 만들고 나서 제가 일부러 좀 살짝 구부렸어요.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데도 보시죠. 원래는 평평하게 작업을 했다가 조금 이게 막 어디 부딪히기도 할 거고 막 끓기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일부러 구부려 놨고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감 있게 뭘 하는 거는 좀 아직까지 실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런 부분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도 어디 전장에서 막
그 뒹굴고 하다 보면은 막 걷어 차이기도 하고 어디 찍히기도 하고 막 이럴 거니까 저런 데가 파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보호하는 그런 걸로 해놨지만 그래서 막 구부리고 이런 것도 오히려 원 상태로 있던 것보다는 좀 리얼하게 보일 수 있겠다 해서 저렇게 구부렸던 거고 요런 것도 작업을 하면서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안에 이제 이렇게 빛 때문에 안에 저 빨간 실린더가 좀 보이죠. 그래서 이게 원래 이쪽 발에는 이게 없잖아요. 여기는 앵클 가드가 이거를 대기 전에 여기를 완전 뚫었어요. 이만큼을 잘라내 가지고 니퍼로 관통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보면 좀 보이시죠? 빛 때문에. 그래 가지고 요게 이제 외부 장갑이 이렇게 많이 뚫렸으니까 조금 뭐 안에 프레임이나 이런 데 손상이 갈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요런 이제 임시적으로 급조로 용접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면서 요런 보호 가드 같은 거를 붙여놨다. 약간 이런 컨셉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경험이 쌓이면 이렇게 뭐 굳이 안 해도 조금 사실감 있게 어디 하나하나 이런데 요런 게 하나 뭐 빔사벨에 이렇게 끓히든지 만약에 그랬다 치면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세워놨지만은 이런 게 만약에 요런 데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데 안쪽에 그런 느낌을 이렇게 내버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쟁을 하고 막 싸우면서 이렇게 사타구니 이런 데 베일 일이 있을까 이렇게 되죠.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칠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도장도 까지고 찍히고 막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요런 안쪽 어디 이런데 막 큰 상처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 그렇잖아요. 겨드랑이 이런데 그만한 데미지를 받을 일이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드러나는 쪽, 뭐 예를 들어 실드와 요 팔 안쪽 이런 경우인데 여기가 막 굉장한 데미지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상하겠죠 만들 때 이런 데는 맞을 일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실드가 먼저 막 맞든지 앞이 다치면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웨더링 할 때 조금 더 심지어 이런 데는 안 까지거나 막 이래도 크게 이상한 부분이 아니죠. 세월의 어떤 좀 흔적 그 정도만 있어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많은 경험에 의해서 이제 그런 작업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정말 리얼하게 잘 작업을 하시는 것 같고 어디 진짜 먼지 하나 날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그런 좀 사실 기반해 가지고 하시면은 결과물을 보면 진짜 알고 보는 거랑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와 멋있다 이런 느낌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약간 사실 고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작업을 해놓은 거 이렇게 딱 보면 어떤 작업하신 분들 되게 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현실감 있게 저렇게 하셨을까? 단순하게 그냥 작업물이 작업물 상당히 손이 많이 갔겠다 이런 느낌을 떠나서 저런 부분 어떻게 저렇게 상상해 가지고 구현을 하셨을까? 실제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웨더링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업했던 뭐 방식이나 이런 거를 위주로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안 해보신 분들은 저도 이게 처음 이렇게 웨더링이나 이런 걸 처음 해봤을 때는 이거 말고도 그게 어떻게 저렇게 작업을 했을까 일단 전혀 그걸 모르니까 정보를 되게 헤딩하면서 막 그 따라 해보려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영상도 많이 어디 있나를 보고 공부도 하고 해봤지만 사실 해보는 거랑 진짜 이게 누가 알려주는 거랑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제가 좀 길게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작업하실 때 한번 해보시면은 조금 설명을 듣고 이래 하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려봤고 다음에 제가
휴대폰을 좀 스탠드를 뭐 거치가 가능하게끔 해서 실제로 작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번 이렇게 듣는 것보다 한번 또 보면 또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쉽게 또 아실 수도 있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엔 좀 보여드리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작업하는 걸 보는 게 훨씬 좀 배우기 쉽지 않을까, 뭐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비지 잡고 요거 좀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전선이 하나 빠졌네 다리에. 좀 이따 다시 꽂아 놔야겠습니다. 아까 돌리고 하면서 빠졌나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꺼내서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번 꺼내 본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최근에 제가 뭐 날이 갑자기 좀 추워지고 이래서 뭐 작업하는데 이렇게 손이 안 가고 있어서 안 하는데 그냥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합니다. 저는 억지로 이렇게 뭘 안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번 요걸 꺼내서 보여드리려고 한번 자쿠를 꺼내봤고 후에 또 다른 거 기존에 만들어 놨던 것들도 한번 좀 꺼내서 또 다른 느낌 나는 완전 유광으로 올린 것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데 전부 감기 조심들 하시고 오늘 영상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번씩 이렇게 또 뭐 재밌는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조금 뭐 도움도 되실 부분도 있고 이렇게 뭐 수다 떠는 얘기도 하고 그런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